지난 12월 26일 날 이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서울 항공을 왔다 갔는데 이제 여기에 관한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말을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 도발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으로 정전 협정 위반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정전 협정 위반을 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노동당입니까? 어느 당이에요? 정말 어떨 때는 좀 어이가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5대를 우리 청와대 상공,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으로 휘젓고 돌아다닌 것은 괜찮고, 거기에 대응 전략의 하나로 우리 무인기 2대를 북한 군사 분계선 넘어 불과 5km만 올려 보냈다 돌려 보내게 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참 이분들의 그 어떤 논리 구조라고 할까, 군사적인 논리 구조, 뭐 9.19 군사 합의가 됐든 뭐 정전 협정이 됐든 좋습니다만 아무튼 그 논리 구조가 희한할 따름입니다. 아니,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하려면 북한의 정전 협정 위반과 9.19 합의 위반을 먼저 준열하게 꾸짖었어야 되지요. 가령 100번을 양보해서 북한의 그 무인기 5대는 천인 공노할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 9.19 합의 위반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한 매우 중차대한 도발이다 라고 규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대응 전략을 세울 때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100번 양보해서 그게 옳은 지적이 되는 거지요. 그게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대뜸 정전협정 위반이라니요. 러시아 공산당입니까? 어느 중국 공산당입니까? 북한의 노동당입니까? 모스크바나 베이징에서도 이런 반응 나온 거 못 들어봤습니다. 평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을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입에서 듣게 될 줄이야. 줄이야. 유엔 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느냐? 대통령의 즉흥적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소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유엔 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느냐? 유엔 사령부라는 것은 미군을 말합니다. 만약 제가 바꿔서 여러분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안보팀이 대응 전략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쪽으로 송골매를 날려 보내면서 유엔군 사령부, 미군과 협의를 했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매국 친미 정권 같으니 무인기를 날려보내면서 미국의 허락을 맡았단 말이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했군요. 민주당이 피하 식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피하 식별을 못하고 있다. 근데 참 여기에 이 무인과 관련해서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 때 국방장관, 지난 2014년 북한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돌고 갔던 적이 있죠. 2014년 그 북한 소형 무인기와 똑같은 소형 무인기를 제작해서 보관해라
라고 당시 김관희 국방장관이 지시를 해서 그것을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형 무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제 그 소형 무인기와 똑같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거. 지금 관련 소식통이 이렇게 말했네요. 마침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인 2014년 청와대 사진 등을 찍은 북한 무인기들이 발견된 뒤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쓸 수 있도록 복제품 여러 대를 만들어 즉각 출동 태세를 유지하라. 이렇게 짝퉁 북한 소형 무인기를 만들어 놓으면 겉모습이 북한제와 똑같아서 우리가 날려보낸 북한 지역의 우리 무인기를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아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탐지 요격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들의 영공 침범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만든 짝퉁 북한제 무인기들이 북한 쪽으로 침투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서 북한 입장에선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우리 군 당국은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아싸 가오리 할 때 가오리입니다. 이 가오리의 축소 모형도 신속한 대북작전 투입이 가능한 후보로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희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윤석열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다시 임명하기를 바란다. 참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총리도 과거 정권 때의 그 총리했던 분을 다시 총리로 했는데 뭐 국방장관도 김관진 장관 다시 모셔다가 국방장관 임명하자 뭐 이런 의견이 참 많으십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날, 그러니까 1월 8일이 생일인데요. 올해 39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집권 12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생일은 국가 공휴일로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요.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모조리 침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 4월 15일, 아버지 김정일 2월 16일 광명성절 뭐 이렇게 이제 공휴일로 선포를 하고 계속 이 기념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아직 않고 있는데 40살 될 때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도 40살부터 공휴일로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